그래서 이제 마케터들에게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퇴근 후 시간을 잡아야 합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일상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템적으로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생활문화 관측소 소장 박현영입니다. 지금까지 생활문화 관측소 유튜브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활문화 관측소 유튜브 출연했던 분들의 실질적인 보스입니다. 이번에 책이 나왔는데 책에 대한 전체적인 총론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트렌드 책을 9년째 이제 우리가 내고 있는데요. 트렌드라는 게 이제 매년 바뀌는 것 같지만 사실 챕터의 구성은 이제 일관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대체로 일상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나 먹고 사는 거, 일하는 거, 그런 이제 변화를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챕터는 여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뭐 콘텐츠를 보거나 여행을 가거나 취미를 갖는다는 등의 여가에 대한 챕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소비를 비롯해서 이제 가치관의 변화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파트는 일상, 그 다음은 여가, 그 다음은 이제 가치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론으로 가기 전에 네.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샀으면 좋겠다, 읽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을까요? 너무 말하고 싶은 질문. 원래 이 책에 이제 표방하고 있는 그 독자는 마케터예요. 이제 해마다 이 연말쯤 되면 이제 이 책이 나와서 이제 마케터나 기업에서 이제 내년도 사업 계획서를 세우시는 분들이 이걸 참고해서 아, 올해는 이랬고 내년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겠다라는 분들에게 이제 참고하십시오라는 것이 이 책이 이제 드러내고 있는 독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어떤 면에서 더 반가운 독자는 누구냐면 아, 나 이 책을 읽고 우리 아이를 이해하게 되었어. 나 이거 읽고 와이프랑 정말 한참 얘기했네. 나 우리 애만 미친놈인 줄 알았더니 아,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부분을 좀 이해하게 됐어 라고 저희는 이제 교장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자기 자녀나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좀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독자들이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제 챕터 이제 3개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그 챕터별로 개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상은 이제 일상의 여가화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 이제 사라진 것이 무엇이고 생긴 게 뭔가라는 걸 보면 일상적으로 이제 14박 15일의 유럽 여행이라든가 불금이라는 말 우리 이제 더 이상 안 쓰죠. 그리고 이제 주말 아빠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말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건 뭐냐면 14박 15일 유럽 여행은 뭐냐면 평생에 한 번쯤 나 유럽 여행 가. 그러니까 14박 15일 딱 모든 것을 뽑아내야 돼. 불금은 뭐냐면 월화수목은 나 무조건 야근이야. 금요일만큼은 나 일찍 퇴근하고 불태우고 놀겠어. 주말 아빠라는 것도 평상시엔 아빠 노릇 할 수 없어. 기대도 안 해. 근데 주말에는 아빠 노릇 해야 돼.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날들이 대부분이고 주어진 날들이 한 번의 폭발적인 여가일 때 이제 발생하는 언어들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주 5일제, 주 52시간제, 코로나 이렇게 거치면서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시간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내 거야 이제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평일 일상의 내 시간을 어떻게 잘 운용할 것이냐라는 어떻게 보면 과제, 어떻게 보면 자유가 이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나타나는 말이 큐턴 여행 같은 거. 나 평일에 잠깐 반차 내고 성심당 가서 빵 사가지고 올 건데 라는 식의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행, 아니면 저녁에 가족과의 데이트라는 말을 하죠. 그냥 평일 저녁인데 식구들이랑 같이 동네에 밥 먹고 산책하는 그런, 또 아빠도 퇴근 후 아빠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퇴근 후에는 아빠 노릇 해야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일상 속에 여가라는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일상의 여가화라고 이제 저희가 요약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케터들에게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퇴근 후 시간을 잡아야 합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일상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템적으로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내년에 수건 브랜드 뜹니다. 네. 그러니까 일상이 중요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늘 사용하는 수건이라든가 양말이라든가 고무장갑이라든가 베갯잎 이런 식의 내가 늘 일상적으로 접하고 남에게 그렇게 드러내게 보여주지 않을 것들에 살뜰하게 챙기는 그런 시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평범한 시간들을 윤택하게 누리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이 계속될 거고,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벌써 보이던데 벌써 롯데백화점에 수건 브랜드 팝업
뜨고 이제 입점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아주 일반적이고 일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흔해 빠지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브랜드들을 이제 돌아보게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을 고급스러운 아이템으로 선물하게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인드들이 생겨서 내년 추석 뭐 설 수건 선물 한번 해보시죠. 절대 욕 먹지 않습니다. 저희 엄마한테 해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어머니, 이것은 신세계백화점 팝업에서 사온 요즘 유행하는 수건입니다. 바로 설날에 바로. 네, 그러면 이제 일상이 여가화 된다고 하면 여가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여가는 레벨업 여가라고 요약을 하였습니다. 이제 레벨업이라는 것은 게임 용어죠. 마치 우리가 MMORPG 게임에서 캐릭터를 키우듯이 나 자신을 1레벨, 2레벨, 3레벨 이제 이렇게 올려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여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제일 뜨는 여가, KTX 타고 앞부르기 하면서 봐도 러닝이죠. 네, 러닝이라는 트렌드 자체는 너무 흔하고 뻔하지만 트렌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 메가 트렌드가 이미 되었고 앞으로도 지지 않을 트렌드예요. 러닝에서 이제 배워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러닝 연관해서 뭐가 뜨는가? 이제 땀과 페이스, 속도, 목표 이런 부분이 뜹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이어트나 몸매나 운동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러닝을 통해서 나 자신을 레벨업하는 것 그 자체가 이제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전에도 이제 러닝 크루가 굉장히 떴었고 망원동 이런 데서 이제 러닝 크루가 하나의 트렌드다라고 저희도 이제 리포트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그때의 러닝 크루는 친목입니다. 이런 러닝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이제 수평적인 관계, 이 관계도 크루라고 부르는 이런 관계성 이런 데 이제 주목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24년, 25년을 향해 가고 있는 러닝 크루의 목적은 훈련입니다. 친목을 하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라 함께 뛰면 나에게 더 도움되기 때문에 훈련을 위해서 만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도 성취를 느낄 수 있고요. 10년지 대계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나 동아 마라톤에 5km가 목표야. 다음은 춘천에서 10km. 다음은 삿포로 해포 갈 거고 다음은 나 보스턴 갈 거야. 그게 나의 10년의 목표가 될 수 있다라는 비전까지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클라이밍이 있고요. 또 다이빙이나 프리다이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훈련시켜서 한 단계 레벨업 시키면서 매일의 성취감과 10년지 대계가 함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이 이제 여가성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브랜드를 준비하시는 분은 지금의 시대는 전문성의 시대지 패션성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한번 스포츠 브랜드, 운동화 브랜드 한번 다뤘었던 적도 있었죠. 거기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제 나이키나 아디다스, 뉴발란스처럼 기존에 이제 전문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되게 일반적인 브랜드들의 선호는 지고 있고요. 오히려 더 전문적이라고 예전에는 오히려 너무 기술적인 브랜드야 라고 외면받았던 아식스나 살로몬이나 호카 같은 것들이 쭉쭉쭉 떠오르는 이유는 러닝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이제 정말 깊어지는 훈련성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전문적인 브랜드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화 브랜드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이 시대에 내가 강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전문성이라는 부분이죠. 가치관으로 가겠습니다. 가치관이라는 부분은 이제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은 저희는 이제 언어를 분석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치에 해당하는 언어들 중에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더 많이 하는가 이제 이런 거를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더 증가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이제 가는 언어들이 뭐냐면 도전과 성장, 삶의 질, 효율과 낭만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도전과 성장, 삶의 질, 효율과 낭만. 이 부분을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도전과 성장은 이제 레벨업 여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효율과 낭만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효율과 낭만은 정반대에 있는 길과 한 같은 것입니다. 마치 이제 트렌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느 한쪽이 쭉 올라가면 반대편이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효율과 낭만은 이제 이 길항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효율의 시대를 살고 있죠. 제가 여기 오면서도 계속 지도를 보고 알면서도 계속 지도를 보고 1분 1초를 다 따져면서 보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간 김에 뭔가를 하고 싶고 오늘의 코스를 계속 짜면서 이제 1타 2피를 노리고 하나도 이제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효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낭만입니다. 그 언어를 이제 낭만이라고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인데요. 따지고 재지 않는 것.
우리가 이제 굳이 여행이라는 말이 있죠. 굳이 거기 가서 그럴 필요 없지만 그거 하러 나 간다라는 내가 비효율을 표방하는 것입니다. 또 낭만의 대표적인 장소는 야구장입니다. 야구장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하늘을 찍어 올리는 이 낭만. 또 우리 팀이 이겨 질지도 이길지도 모르는 이 예측 불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낭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효율이 쭉 올라왔기 때문에 낭만이란 가치가 다시금 재조명되는 것이고요. 이제 낭만파, 효율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씬에서 이제 낭만을 계획하거나 혹은 낭만을 이제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브랜드를 준비하시는 분은 우리가 이제 우리 브랜드가 당신의 효율을 도와줍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데 이제 가끔씩은 재미있는 뭐 마케팅이나 기획전을 되게 낭만 있게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낭만의 대표적인 장소인 야구장에 가서 우리 브랜드 뭐라도 하시는 것이 25년 여전히 유효한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그 수많은 매대의 그 트렌드 중에 이거를 내가 딱 집어야 되는 이유를 하나 얘기해 주시면 엔딩으로 21세기에 데이터 없이 말하지 맙시다.